1973년 가을, 강원도 홍천군의 작은 마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앉은 기와집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한가운데 자리한 김시댁에서는 13살 소녀 민서가 마당 한 구석에서 코스모스 꽃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민서의 모습은 가을 햇살 아래에서 유난히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논의를 마치고 돌아와 대청마루에 앉아 담배 한 모금을 피우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오빠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키가 훤칠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1살의 오빠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마을에서는 제법 인정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와 다림질이 잘된 와이셔츠 차림의 민석은 언제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왔구나. 어서 손 씻고 밥 먹어라. 민서는 코스모스 꽃잎을 손에 쥔 채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석은 여동생을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하루 어땠어?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니? 네, 오빠.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맑고 순진했습니다. 민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은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추수가 예년보다 좋다고 만족해했고 어머니는 마을 부녀의 일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근조근 이야기했고 민서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서가,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 좋은 처자를 만나봐야지. 아버지의 말에 민석은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 민서부터 잘 키워놓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은 동생 생각까지 하는구나. 어머니가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오빠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민석은 언제나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민서를 괴롭히면 오빠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민서가 아플 때면 등에 업고 병원까지 데려가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씨 형제를 부러워했습니다. 형은 모범적이고 동생은 순종적이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랑스러운 형제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특히 민석은 마을 청년회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며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오빠 방으로 갔습니다. 민석은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 하세요? 일기를 쓰고 있어. 민서야, 너도 일기를 써봐라.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야. 민석은 여동생을 향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처럼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민서가 얼마나 영리한데. 그런데 말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민서는 이제 조금씩 컸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 남자들 앞에서 함부로 웃거나 장난치면 안 되고 옷차림도 단정해야 해. 알겠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의 말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빠. 알겠어요. 그래, 착한 우리 동생. 오빠가 항상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오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오빠였고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호자라는 이름 뒤에 숨은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마을의 밤은 고요했지만
민서의 삶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 봄이 되자 민서는 14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부쩍 자라고 몸매가 조금씩 여성스러워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민서가 이제 제법 처녀티가 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자신은 그런 변화가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오빠 민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했던 목소리에 딱딱한 권위가 스며들었고 민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같은 반 친구 영희, 순이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냉이와 쑥을 캐며 깔깔거리고 웃었고 민서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서야. 네, 오빠. 민서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동생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뒷산에 나물 캐러 갔어요. 누구와 함께? 영희 순이와 함께요. 민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밖에 나가기 전에 오빠한테 허락을 받아. 어디 가는지 누구와 가는지 다 말하고. 민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로 오빠가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빠? 너도 이제 컸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마을에서 소문나면 어쩔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서는 위축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도 민석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서가 이제 컸으니까 외출할 때 좀 더 조심시켜야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처녀애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민석을 칭찬했습니다. 민서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서의 일상은 점점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도 오빠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민석은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10분 늦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민서가 손에 든 책을 보여주자 민석은 그것을 빼앗아 들고 펼쳐봤습니다. 소설? 그런 쓸데없는 책 읽을 시간에 집안일이나 도와. 민석은 책을 민서에게 던져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힘든 일은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빠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민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영희와 순이가 놀자고 해도 오빠 눈치를 봐야 했고 때로는 아예 만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서야, 요즘 왜 이래? 우리 무시하는 거야? 영희가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집에서 바빠서 그래. 민서는 대답할 말이 없어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에서는 민석의 통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서가 입는 옷, 하는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간섭했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아. 바꿔 입어. 웃을 때 소리 내지 마. 여자애가 그렇게 크게 웃으면 보기 안 좋아. 남자 선생님 앞에서는 눈 마주치지 마. 민서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예전에 즐겁게 웃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항상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던 오빠는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민서가 학교에서 남자 선배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누군가 보았고 그 소문이 민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민서야, 이리 와. 그날 저녁 민석은 민서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서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오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고 앉아.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뭘 했어? 공부하고 집에 왔어요. 정말 그게 다야? 민석은 민서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김 선배하고 이야기했지? 민서는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게
그냥 인사만. 갑자기 민석의 손이 민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민서는 뺨을 움켜쥐고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다던 오빠가 자신을 때렸다는 것이. 앞으로 남자애들하고 말 한마디라도 섞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뺨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따가운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서가 요즘 말을 안 듣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남자애들과 어울리고 늦게 들어와도 변명만 합니다. 제가 타이르면 대들기까지 하고요. 민서는 깜짝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민석의 말을 믿었습니다. 민서야, 정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엄하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봐요, 또 거짓말합니다. 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오빠 말 잘 들어라. 어머니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석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서는 집안에서도 숨막히는 감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민서야, 내일부터 방문 열어두고 자. 어느 날 밤 민석이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오빠가 확인해야겠어. 민서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마저 침범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날부터 민서는 방문을 열어두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민석이 몇 번씩 확인하러 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민서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은 변한 민서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민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너 요즘 왜 그래? 아픈 거야?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서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민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14살 소녀에게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을까? 하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도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민서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새학기가 시작되자 민서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민석의 통제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이제 민서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오늘부터 학교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 어디 들르지 말고. 아침마다 민석은 동생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대꾸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민서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예전에 활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민서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새로 부임한 국어교사 정미영 선생님이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여교사였던 정 선생님은 서울에서 온 신참이었지만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서 잠깐 남아있어?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정 선생님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교실을 나간 후 민서는 선생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 정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니? 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정 선생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 말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도 돼. 민서는 목이 메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정말? 정 선생님은 민서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민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일기장이야.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써보렴.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
너만 보는 거야? 민서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예쁜 노트였습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말로는 하기 어려운 것들도 글로는 쓸 수 있거든. 정 선생님의 말에 민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혼자 견디기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말해. 알겠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노트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든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1975년 9월 15일. 오늘 정 선생님이 노트를 주셨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가져준 것 같아서 기뻤다.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짧은 글이었지만 민서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서는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또 화를 냈다. 학교에서 5분 늦게 온 것 때문이었다. 선생님이 청소 당번이라고 설명해도 믿지 않았다.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예전처럼 웃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빠 편만 드실 것 같다. 일기를 쓰면서 민서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꺼내어져 글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 선생님이 다시 민서를 불렀습니다. 일기는 잘 쓰고 있니? 네, 선생님. 도움이 되니?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응? 만약에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선생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해볼 수 있겠니? 민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아직 말하기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정 선생님은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가족이라고 해서 너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어. 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민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민서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요즘 누구랑 얘기하고 다니니? 어느 날 저녁 민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무하고도 안 해요. 거짓말 마. 내 표정이 예전과 달라졌어.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일기를 쓰는 것을 들켰을까?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당당해졌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민석은 민서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노트는 학교 사물함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오빠 왜 이래요? 입 다물어.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몸을 떨며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서는 정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집에서 오빠가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두려움과 절망이 목을 막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때려요. 그리고 감시해요. 친구들과도 못 만나게 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니? 작년부터요. 점점 심해져요. 정 선생님은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오빠는 마을에서 모범 청년이에요. 나는 널 믿어. 그리고 도와줄 거야. 정 선생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서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내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둬야 해.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상황들을 모두 써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야.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록이거든. 정 선생님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 모든 게 내 탓이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 선생님과의 대화 이후
민서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학교 사물함에서 노트를 꺼내어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1975년 10월 3일 오후 6시 10분. 학교에서 청소 당번으로 10분 늦게 집에 왔다. 오빠가 거짓말한다며 뺨을 때렸다. 부모님은 모르고 있다. 10월 7일. 친구 영희가 놀자고 했지만 오빠가 금지했다. 이유는 여자애가 밖에서 놀면 안 된다고 했다. 10월 12일. 방문을 열어둔 채로 자라고 했다. 밤에 3번 확인하러 왔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몇 줄 적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는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민서를 꾸준히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가 쓴 기록들이 언젠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 정 선생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민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노트는 민석의 행동 패턴과 폭력의 증거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는 이제 자신이 당하는 일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 선생님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서야, 춘천에 있는 경찰서에 아는 분이 계셔. 여성 문제를 전담하시는 박 형사님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서라는 말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경찰서요? 무서워하지 마. 박 형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너 같은 아이들을 많이 도우셨거든. 하지만 만약 오빠가 알게 되면요? 절대 알리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만 조용히 만나는 거니까. 민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보겠어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정 선생님과 함께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집에 선생님과 도서관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민석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민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박 형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안녕? 나는 박경숙 형사야. 안녕하세요.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기 앉아. 편하게 생각해도 돼. 박 형사는 민서를 의자에 앉게 하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정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민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확실해. 박 형사의 단호한 말에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가족이라도 다른 가족을 때리거나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민서는 노트를 꺼내 박 형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 형사는 천천히 노트를 읽었습니다. 아주 잘 기록했네. 날짜와 시간,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야. 이런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 박 형사는 노트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언제든 연락해. 알겠니? 네. 그리고 기억해. 너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민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 당당해졌습니다. 집에서 민석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도 완전히 순종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친구들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반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여자애가 밖에 돌아다니면 다른 여자애들도 다 돌아다녀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화를 냈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손을 들지는 못했습니다. 민서의 달라진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정 선생님의 도움으로 민서가 조금씩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영희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피해서. 괜찮아. 다 이해해.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민서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여전히 자신을 받아주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민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증거 수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심한 폭력을 휘둘렀을 때 민서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저를 때렸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정말 심하게 때렸어요. 뺨도 부었어요. 민서는 거울을 가져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가 민석을 불렀습니다. 왜 동생을 때렸니?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때리면 되니? 처음으로 어머니가 민석을 꾸짖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어머니의 말에 민석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일기에 썼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편을 들어주셨다. 오빠의 폭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작은 변화지만 희망이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통제하려 했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꾸준히 민서를 격려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많이 달라졌어? 아직 멀었어요. 천천히 가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자신이 해낸 거야? 나는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용기 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둘이 함께 해낸 거네. 정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민서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노트는 이제 2권째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민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성장과 희망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야.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 법정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몇몇 친척들과 이웃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가족 망신이야. 고모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이웃집 할머니의 한숨 소리. 민서의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민서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선생님과 모두의 도움으로 찾은 용기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상담사 선생님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서의 일기장과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기록된 상처들, 숨겨온 고통들이 법정에 펼쳐졌다. 변호사가 읽어주는 일기 내용에 방청석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또 때렸다. 엄마는 모르는 척한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학교에서 돌아오는 게 무서워졌다. 집이 더 무서운 곳이 되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누가 믿어줄까? 고모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웃집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의사의 진단서도 제출되었다. 오래된 상처들의 흔적, 심리적 트라우마의 증거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민석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조차 할 말을 잃은 듯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민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고모가 민서에게 다가왔다. 민서야, 미안해. 몰랐어. 그 짧은 사과가 민서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재판 후 몇 달간 민서는 집중적인 상담 치료를 받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상담실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이제 어떤 꿈이 있으세요? 상담사가 물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민서의 눈에는 처음으로 밝은 빛이 돌고 있었다. 2년 후 민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첫 출근하는 날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민서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서 민서는 자신이 찾고 있던 답을 발견했다. 교단에 선 지 3년째, 민서는 유독 조용한 한 아이를 발견했다. 수진이라는 여자아이였다. 늘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팔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멍자국들이 있었다. 수진아, 선생님과 이야기 좀 할까? 그날 오후 민서는 수진이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수진아, 너는 잘못이 없어. 절대로. 그 말을 들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아이에게 민서의 말은 구원과도 같았다. 민서는 수진이를 도왔다. 상담을 연결해주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도움을 이 아이에게는 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민서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손주를 둔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서는 거실에서 6살 손녀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저 아이는 왜 울고 있어요? 서연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아,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네. 할머니, 폭력은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따뜻하고 안전한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침묵하면 안 돼. 꼭 어른에게 말해야 해. 침묵은 답이 되지 않거든. 할머니한테 말하면 되죠? 그럼. 엄마, 아빠, 할머니, 선생님. 누구든 믿을 만한 어른에게 말하는 거야. 민서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서연아, 기억해. 너는 잘못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잘못이 아니야. 언제든 용기를 내야 해. 네. 할머니, 알겠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오랜만에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록들이 담긴 그 책을 펼쳐보니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민서는 새로운 글을 적었다. 오늘 손녀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배운 것들을. 아픔은 대물림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다. 긴 여행이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녀의 용기가 만든 작은 변화들이 세상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수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었다. 민서가 가르친 수많은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사랑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상처는 이렇게 치유되는 것이었다. 민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희망은 계속되고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